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ABL바이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ABL바이오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ABL바이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하방 지지를 좀 잘 만들어주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고 놓고 보면은, 월등히 지금 코스피가 좀 더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이 초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조선주들이 강했죠. 예, 조선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명확하죠. 뭐 예전에 뭐 조방원 그리고 반도체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도 딱히, 바이오도 딱히, 로봇이 그나마 제일 강한 모습이죠. 아무래도 CES가 이제 내년 초 바로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거기서 또 어떤 윤곽이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에이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저는 훨씬 더 일장일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에이블바이오 말씀을 드리면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그 대장주의 역할을 에이블바이오가 할 거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드렸었죠. 근데 저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전 장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거 어떻게 얘기해 드려야 되지? 어쨌든 지수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인 거잖아요, 결국. 예. 지수가 움직여줘야 또, 그러니까 에이블바이오가 뭐 별 얘기가 없다. 예, 당일날. 그러면은 지수 연동된 흐름을 보일 텐데, 올라가면, 물론 뭐 2차 전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로봇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올라갈 때는 잘 버틸 겁니다. 다른 섹터가 올라가더라도. 근데 지수가 빠질 땐 방어성 매수세가 에이블바이오로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지수 컨트롤하는 종목이,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 코스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에이블바이오가 꽤 괜찮으니까. 큰 돈이 들락날락 할 수 있고요. 시가총액도 크고요. 그리고 계작주가 아니죠. 근데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코스피로 대두되는 이제 기술주들이 있죠. K 반도체. 근데 반도체들이 쭉 달리다가 옆으로 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일시적으로 이 바통을 넘겨받아서 로봇, 그죠? 2차전지, 그죠? 바이오 쭉쭉 당겨줬습니다. 근데 반도체, 코스피가 버티면, 그러니까 코스피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옆으로 기는 과정에 얘네들이 치고 가기보다 얘네들도 코스피랑 같이 옆으로 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코스피도 못 가고 코스닥도 못 가요.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고속터미널, 뭐 성동구청장, 스페이스X까지. 네. 그러니까 이 과도기 있죠.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떠한 이슈와 재료가 없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숫자입니다, 숫자. 뭐 바이오한테는 뭐 계약 금이 될 수도 있고요. 기술 수출이 얼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 뭐 삼바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중요하죠. 근데 실적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까? 세 달에 한 번씩 나오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멈췄어. 코스닥도 멈췄어. 로봇도, 이 로봇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로봇은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이오랑 2차전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럼 결국 2차전지도 못 가, 바이오도 못 가. 로봇만 움직여. 근데 로봇도 잠깐 탄력은 있습니다만 주춤할 때, 그러니까 이 수급의 공백을 누가 채운 거다? 이 친구들이 채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도체랑 바이오 2차전 이렇게 빠졌나요? 안 빠졌어요. 이렇게 버틴 겁니다. 이 버티는 시기에 순환매가 일어난 거고, 이 순환매도 좀 멈춰지니까 테마주들이 날뛰는 거죠. 근데 테마주들이 오늘 종말을 한번 알렸죠. 우주 관련주들 개박살났죠. 네. 그러면서 뭐예요? 갑자기 조선주가 치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는 타이밍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돈을 밀어 넣을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약간의 조금 작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거고, 테마주들 개박살 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내가 좀 들어가 볼까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뭘 보면서? 1월 1분, 내년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돈이 쏠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조선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게다가 로봇주들도 움직이고, 여기에 테마주도 개박살 나고.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저야 물론 에이블바이오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드리면 별다른 얘기 해드릴 게 없어요. 왜? 그럼 계속 뭐 똑같이 본 자리인데 뭐. 맞잖아요. 상승 땡겨주고 버티다가 2차 상승 주고 버티는 자리.
예, 20만 원 어떻게 넘어가냐 보면 된다. 끝이에요, 오늘 영상. 근데 에이벨바는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왕이 될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지수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 메커니즘이 있죠. 반도체가 멈추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 바이오 로봇이 그렇게까지 뭐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수급 공백은 테마주들이 만들었었다. 테마주들이 죽으니까 갑자기 대형주 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언제 어떻게 바이오 쪽으로의 돈이 또 들어올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차피 내년 1분기에 가장 큰 행사, 스타트를 끄는 행사는 CES입니다. 그러니까 로봇하고 자율주행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조금 주춤한다? 그러면은 또 누가 움직여요? 바이오죠, 그 다음. 왜? JP모르스퀘어라는 좋은 명분이 있잖아요.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냅두고 코스닥 안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ABL 바이오는 지금 당장 어떤 기술 수출이라든지 호재가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라고 하면은 내년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내년 1분기 1월, 2월, 3월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요 흐름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ABL 바이오는 내년을 준비하는 종목인 거예요. 기술 수출은 내가 모르잖아, 사실. 제가 모르잖아요. 기술 수출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네? GSK도 마찬가지였고,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였고, 회사 내부자들은 알지만, 우린 모르잖아, 사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시고, 오늘 더럽게 안 움직이네, 뭐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에 자금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건 테마주들이 개박살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이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버틸 구간 버티고 있고요. 어차피 제가 2024년 마지막에도 여러분들 이 종목은 2025년을 보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드럽게 재미없을 대로 똑같은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올해는 열심히 움직였죠. 하지만 내년에 나올 것들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25년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2026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6년 그때 가가지고 이놈의 시장이 주도주구나 빨리빨리 사야지 라고 하면은 밑에서 편하게 매수한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평단가 높아지면서 심적으로 불안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보시면은 이벤트 페이지 곧 올라갈 겁니다. 꼭 오셔가지고 내년 준비 저희와 함께 같이 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